자, 세상의 뱀이란 이야기가, 뱀 무브먼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황 이야기를 좀 살펴보십시다. 이 뱀의 이야기는 실제로 이미 선교사들로부터 시작되었고 많은 현장의 동기들이 이 뱀이란 개념을 사실은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비즈니스 미션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즈니스 미션은 비즈니스 포 미션이란 형태에서 계속되고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텐트 메이커스와 비즈니스 미션이 뭐가 다른가? 비즈니스 포 미션이 뭐가 다른가? 같지 않냐?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것입니다. 네, 하는 행위 안에서는 같습니다만 동기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뱀의 이야기는 후에 제가 다시 정의하겠습니다. 뱀의 이야기는 아까도 제가 정의한 개념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job making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tent makers의 비즈니스는 job taking, 셀프 서포팅 하기 위하여 job을 taking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tent maker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뱀은 job making, 자기가 셀프 서포팅해서 자기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의 관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텐트 메이커스와 뱀을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죠. 네, 비즈니스 포미션은 비즈니스를 이용하여서 선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도구로 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비자를 연장하기 위한 어떤 그 스테이터스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거나 또는 비자는 그저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그것에서 미션이라고 생각하는 영역 안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생각 안에서 미션이라는 영역은 제자훈련하고 그죠? 전도하고 제자훈련하고 교회 개척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바로 미션이라는 생각하는 바로 그 영역 안으로만 집중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가 비즈니스맨이 아닌 것이 금방 탄로나고 결과적으로 이 일들은 롱런하기가 힘든 구조인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롱런 하기 위해서 이 패턴을 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총체적 접근을 위해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현장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구조적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선교 현장의 선교사들로부터 생각된 것이 그래, 총체적 접근에 선교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그저 형식적으로 비자 현장을 위한 수단으로 내 선교사의 미셔너리라는 이 정체성을 어떤 위장하는 하나의 패턴으로만 이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심지어 또 요즘 들어서는 전통적 선교 후원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교회들마다 어려워지니까 또 전통적 선교사들이 뱀으로 귀환하는 돌아오는 일들도 또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동기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런 개념들, 비즈니스 세계 안에서 선교한 일들의 개념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로잔에서 글로벌 싱크탱크 모임이 모였고 저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서구권을 중심으로 한 선교사들이 모여서 바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개념을 잉태시킨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 때부터 비즈니스 에즈 미션 용어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4년입니다. 이때에 정의된 것은 그야말로 뱀은 그죠? 기업 중심의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뱀 정의를 기업하는 사람과 기업 중심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접근 자체가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우리의 총체적 삶이 구현되어지는 무엇으로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총체적 삶과 선교를 생각하고 holistic life and mission. 뭘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이게 바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개념이 있다면 그게 바로 킹덤 비즈니스인데 킹덤 비즈니스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기업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이 기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로드십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기업을 하는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킹덤 비즈니스죠. 그런데 이 킹덤 비즈니스와 뱀 미션은 뭐가 다르냐? 같고도 또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킹덤,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여러분 선교적인 관심을 가지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와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한 일들을 왜 수고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지만 좀 더 우리가 개념을 위하여 좀 더 스페시픽하고 좀 더 좁은 내로우하게 이야기한다면 뱀은 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세워져 있는 킹덤 비즈니스라 하더라도 좀 더 미셔널한 관점을 가진 좀 더 선교적 관점을 가진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이 낮은 문화권 속으로 들어가는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낮은 문화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낮은 영역 안으로 또는 민족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좀 더 미셔널 인텐션을 가진 기업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뭐가 중요할까요? 기업이어야 하죠. 괄목할 만한 하나의 비즈니스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sustainability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예, 기업이 기업다워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영향력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지속 가능한 괄목할 만한 비즈니스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재정적 유지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재정적 투명성도 중요하고 그걸 확장해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것을 운영하는 바로 CEO의 라이프 스타일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Sustainability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다면 그건 바로 선한 영향력이죠. Kingdom Influence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목표를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for transformation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킹덤 비즈니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맨 비즈니스는 뭐냐면 바로 미셔널 인텐션, 선교적 의도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 하향적 삶을 살아가는 낮은 고림하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미셔널 라이프 스타일. 적극적 하향적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가장 약한 문화그룹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좀 선명해지지 않나요? 네, 이게 바로 2004년 글로벌 뱀 탱크탱크에서 정의한 로잔에서 뱀이라는 개념을 내어놓을 때 정의였습니다. 좀 더 선명하게 얘기해 볼까요? 뱀 기업 중심의 이해입니다. 유지 가능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선한 영향력이 필요하고 낮은 고림하기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 뱀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하고 와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뱀 창업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머릿속에 뱀의 개념을 가지지 않고 선교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선교하기 위하여 기업을 세워야겠다라는 의지로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 개념이 정확하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뱀 개념을 되게 묻습니다. 뱀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워낙 많은 이해들이 있었어. 그러다 보면 뱀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이런 운동 안에서 이런 이야기, 이런 소스를 곳곳에서 들어서 그냥 그것들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냥 뛰어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정말 절벽 위에서 바다로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제발 스탑하시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자기가 마인셋을 해야 합니다. 그죠? 저 세 가지 꼭지점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지금 뭔가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저 세 가지 꼭지점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목표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죠. 관역이 없이 화살을 쏘아놓고 거기 가서 꼭지점에 화살이 꽂힌 자리에 그죠? 거기다 관역을 그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있기도 하겠죠.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 내가 잘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냐. 이건 아닙니다. 시작부터 정확하게 세 꼭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2차 글로벌 싱크탱크가 모였습니다. 10년 후 작년이었습니다. 로잔과 세계보험주의협회, 세계보험주의 연합 그 WEA와 함께 2차 싱크탱크가 모였는데요. 12년부터 13년까지 온라인 미팅들을 계속하고 15개 이슈 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태국 치앙마이에서 작년 4월에 모였는데 70명의 리더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때 저는 가슴 떨리는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15개 이슈 그룹이 모였을 때 한 74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때 마지막 날 3일째 되는 날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가장 얼전한 이슈다라는 이야기에 제가 정말 가슴이 정말 뛰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3일 동안 계속 회의와 회의를 거듭하고 그날 밤에 잠자러 들어가면서 포스트잇 타임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뱀을 전 세계적 운동으로 풀어나간 일에 지금 가장 필요한 일들을 좀 적자. 그래서 노란색 포스트잇에서 2장씩 적고 빨간색 포스트잇은 가장 얼전한 시급한 일 한 가지를 적자. 이렇게 해서 포스트잇을 해서 붙여놓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서 어떤 이슈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을까 하면서 제가 궁금해서 나와서 아침 일찍 나왔어요. 아침. 근데 제가 나와보니까 벽에 스태프들이 포스트잇을 정리해 놓은 거죠. 근데 그 빨간색이 가장 많이 모인 한 70% 정도가 빨간색이 모인 그 장이 바로 주제가 붙어 있는데 팀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와,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결국은 이 뱀의 영역은 다음 세대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구나. 그걸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10년을 해오면서 모두가 느끼게 되었구나.
그래서 저도 뱀 운동 또는 인터내셔널 뱀 얼라이언스로 불려진 이 IBA 운동을 하면서 저도 이 일에 대한 어떤 방점들을 짚고 또 거기에 포커싱 되어지는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 좀 풀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학은 그런 차원에서 뭐 저희가 굉장히 가까이 함께 네트워크를 해가야 할 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콩그레스에는 41개의 550명의 리더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때 제가 놀란 것은 뱀은 저는 한국에서 정말 저 혼자 목사 지역교회 목사로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은 거의 없는 이런 상황 안에서 제가 거기 갔을 때 제 마음에는 정말 외롭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정말 놀란 것은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등장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고 그리고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10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놀란 것은 젊은 세대들의 등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그 케이스를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노르웨이의 네덜란드에서 노르웨이로 건너갔던 젊은 자매의 고백이라든지 이런 케이스들은 정말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도전해 주고 싶을 만큼 멋진 케이스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열정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정말 은사들을 탁월하게 풀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그 지역사회가 바로 이 젊은 청년들에 의해서 블레싱을 얻는 그런 축복된 이야기들은 놀랄만한 스토리들인데요.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과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고요. 그 중에 제가 또 하나 여러분과 쉐어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 4가지 트랜스포메이션이 우리에게는 다 각각 하나예요. 이코노믹 하나, 소셜, 엔바이러멘탈, 여러분 스피리추얼 다 따로따로 우리에게는 있는데요. 이 웨스턴 사람들은 저게 따로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아예 태생적으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모든 기업들이 저 4가지가 그냥 그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들의 접근과 생각과 이미 창업 과정에서도 모든 생각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 생각이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시작되어지는 거죠. 따로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한 단계 이렇게 경제적인 것으로 하면 그 다음에 사회적인 것이 될 것이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생각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세대가 결국은 다음 세대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포스트 모던 가치로 인해서 우리가 홀리스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고 과들도 대학의 과들도 여러분 우리가 섭렵하다는 이 제가 여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통섭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통섭학과 아니면 과가 없이 그냥 들어가서 전 과들을 함께 풀어내는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벌써 우리의 대학 문화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들의 생각의 전환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교육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는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그냥 통으로 묶어가지고 받아가지고 이미 창업을 시작하는 이런 대학들의 건대부터 시작해서 성균관대 또는 서울대 다 함께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다음 세대들이 결국은 바로 이 뱀을 제대로 풀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하기는 바로 젊은 세대들과 그리고 이 비즈니스 커리어를 가진 우리 이미 세컨드 하프 타임을 살아가야 할 우리 기성세대들이 함께 같이 이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특별히 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글로벌 싱크탱크 2차에서 있었던 제 생각과 정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그 전망들을 나눈다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앞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질 것들은 굉장히 큰 스트림으로 이것이 풀려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2차 글로벌 싱크탱크 모임이 모이면서 사실 이 뱀 정의가 그동안 우리가 상해에서 우리 한국 분들에 의해서 벌써 올해 우리가 IBA에서는 8번째 포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8번째 포럼이까지 상해에서 이제 저희들이 6번 하고 한국으로 와서 작년에 오늘이교에서 오늘 이번에는 선한목자교에서 열렸는데 8번 하는 동안 저희들 안에 개념의 수정들이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본 것은 기업조차도 사람이 하더라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이해가 필요했던 것이죠. 사람이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뱀을 하든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든 기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사람 존재에 대한 근본적 이유, 사람 존재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 실패합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전 목회하면서도 그것을 굉장히 깊이 느꼈던 사람이고 지금 또 이영령이 들어와서 제가 성교단체를 이끌면서도 느끼는 건데요.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절망입니다. 절대 사람 희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미친 거 아니야, 저 목사? 네. 근데 사람 절망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사람 희망을 얘기하면 그건 낭만입니다. 사람 절망을 경험해 본 이후에 사람 희망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사람 희망을 가지셨던 여러분 그 사람 희망이 예수의 사람 희망이 내 안에 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어야 진짜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서 이 뱀의 낭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뱀은 무지개도 아니고 뱀은 장미꽃도 아닙니다, 여러분. 뱀은 처절합니다. 더 강력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역 안으로 들어오고 이 영역 안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존재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돈 앞에 나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절망인 존재, 스스로도 절망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희망인 것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가 바로 사람 존재에 대한 이해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 10년 정도 흘러오면서 저희들이 논의한 과정 안에 우리가 이번 사실 이 로잔에서 정리한 것보다 더 중요한 정의는 바로 사람 중심의 이해입니다. 로잔도 이 일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서 이 생각을 갖다 전해 주었고 또 이 생각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기업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기업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그죠? 네. 컨텍스트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보십시다. 이제는 삶의 컨텍스트다, 비즈니스는. 그러면요, 기본 단위는 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BAM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뱀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뱀어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변혁적 삶을 사는 사람, for transformation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 기업의 운영은 바로 이 사람이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기업으로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뱀을 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좀 더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다양한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렇게 생각했죠. 선교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전문성과 내가 가진 직업을 다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처럼 베드로처럼 그물을 버리고 사람 낳는 어부로서의 삶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린 비즈니스 영역 안에서 어부로서 살며 여러분 어부의 세계 안에서 피싱 영역 안에서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사람을 낚는데 어부의 영역 갈릴리 바다를 버리고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을 다 버리고 나는 다른 곳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영역 안에서 뼈가 잔뼈를 구웠던 바로 그 영역 안에서 그들과 함께 살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어부로서의 일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모두 치우고 뱀한다 그러면 무조건 창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만 뛰어드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뱀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사람 중심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뱀어 중심의 이해는 똑같습니다. 서스테이너빌리티가 필요한 거죠.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프로페셔널 해야 됩니다. 자기 영역에 자기 일에 프로페셔널 해야 합니다. 될 놈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될 놈은 되는 겁니다.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전문성을 가지게 되면 컨트리뷰션이 가능합니다. 전문성이 없으면 컨트리뷰션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치킨을 튀겨도 말이죠. 네, 치킨집을 새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임장벽을 낳고 치킨 비즈니스만큼 여러분 치맥 요즘 또 유행하는 이 흐름에 중국 가서 여러분 치맥으로 한 판 붙어보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치킨 최소한 기름 만진 데는 도사고 튀기면 내가 도사다라는 정도는 돼야 그걸 가지고 치킨 비즈니스가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 전문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공헌과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요, 낮은 곳 이야기, 낮은 곳 임하기, 라이프 스타일이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창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버릴 수 있기 위하여, 버리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뱀을 선택한다고 얘기하는 게 더 옳을 수 있습니다. 낮은 것 임하기의 삶, 라이프 스타일 때문인 겁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뱀을 잘할 수 있는 나라. 한번 너무 긴장했으니까 웃자고 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는 사람은 압니다. 네, 이 사람은 늘 뱀만 생각하고 노래한대요. 뱀이다, 뱀이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뱀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 놈의 뱀을 사로잡아 물 아빠 보약해드리면 아이고 우리 딸 착하구나 하고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복음처럼 들리는 거 있죠. 우리나라는 가수들도 이 뱀 무브먼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뱀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나라다. 크리스찬 영역만 아니라 넌 크리스찬 영역에서도 이 뱀을 이렇게 고무시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뱀 전망입니다. 첫 번째, 뱀을 정말 잘할 수 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제자훈련을 그동안 잘 해왔는데 제자훈련의 1단계는 어쩌면 교회 중심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주 신실한 처치 멤버십을 만든 역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뱀의 2단계. 여러분, 버전업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일터에서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정말 예수꾼들, 크리스찬들, 작은 예수들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전 제자들 이야기에서 특별히 뱀 이야기는 디사이플십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고 디사이플 메이킹이 일어나서 일터에서 그와 같이 살고자 하는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제자도의 재생산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일터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바로 버전업된 디사이플십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뱀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때는 저는 이 디사이플십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제되는 게 로드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저는 여기 한번 그리고 싶었는데 제가 시간이 못 그렸는데 먼저 이 그림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로드십이 제일 중요합니다. 로드십. 그 다음에 디사이플십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고 또 영향력으로 스튜어드십, 청지기 정신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적 삶과 제자로서의 삶, 디사이플십, 스튜어드십, 가운데요 로드십. 그래요. 로드십이 키워드입니다. 로드십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철저히 주재권을 가진 하나님 앞에 로드십을 가진 사람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든 돈이든 이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고백하는 로드십이 있어야 그 다음에 제자도 살아내고요. 또는 청지기적 삶도 살아내니까 로드십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선교에 있어서 이제는 이 제자도는 일터에서 새롭게 디사이플십 메이킹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대가 여러분 기독교에 대하여서 굉장히 거부하고 또는 심지어 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독교적 세력들이 복음에 대해서는 이제는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에게 그 표적이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십자가와 빈 무덤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는데요.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이 거부하더라도 여러분 십자가와 빈 무덤 이게 정말 표적이라면 말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정말 그 빈 무덤은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죽어도 다시 살 자처럼 사는 삶, 빈 무덤을 가진 종교, 빈 무덤을 가진 신앙답게 오늘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빈 무덤을 또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저 이스라엘에 있는 빈 무덤 여러분 empty tomb 그걸 여러분 표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예수의 빈 무덤 표적은 오늘 내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야 될 그게 진짜 레알입니다. 레알 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영어를 제가 잘 못했어. 여러분 그리고는요 그 십자가가요 저 갈릴리에 있었던 예수 이야기 또 다르게는 여러분 저 골고다에 있었던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그 십자가가 오늘 내 속에 꽂혀서 나를 오늘 어떻게 그 십자가를 살게 하는지 내 삶이 십자가의 진짜 표적입니다. 그가 그러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완벽한 표적으로서의 십자가는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배당 꼭대기 위에 장식으로 다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는 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적극적 하향적 삶입니다. 그게 표적이에요.